안녕 얘들아, 우리 영문고 2학년 학생들 더 읽어보기, 우리 시험 범위가 좀 많기 때문에 더 읽어보기에 있는 작품은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으로 대체 수업을 해준다고 했지. 자, 책을 펴자. 교과서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랑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샘김학원 학생들은 무엇을?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 논과 원령과 찾아봐. 논과 원령은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를 보낼게. 두 번째 거가 문제가 좀 더 있고 그 다음 또 뭐도 있냐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파트하고 조금 더 있는 게 비슷하게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거 보자. 121번으로 나와 있을 거야. 121번에 논과 원령과. 자, 일단 항상 제목을 봐야 되지. 논과. 농가는 농가에서, 그치? 농사 짓는 사람들의 집에서 원령, 가위바위보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가사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왜 동동 뒤에 나와 있겠어? 동동은, 자, 우리 아마 알고 있죠? 동동은 고려가요인데, 다 필기할 필요 없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고려가요로 동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령체 노래. 우리나라 최초의 원령체. 그러면 바로 동동인데, 원령체. 그런데 원령체 작품 중에서 가장 긴 작품은 또 논과 원령가야. 정학유의 논과 원령가죠. 정학유가 누구야? 정약용의 아들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실학사상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 자, 정월령부터 가볼게. 우리 교과서에 실린 게 정월령 파트야. 가봅시다. 읽어볼게. 어디까지인지. 정월은 맹춘이라 입춘우수 절우로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도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어? 정월은 맹춘이라 세 글자, 네 글자, 3, 4조. 입춘우수 절후로다. 네 글자, 네 글자. 그러니까 가사문학의 특성. 운율. 뭔데? 가사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세 글자, 네 글자. 3, 4조, 4, 4조 맞췄다. 그리고 몇 번 읽었다? 네 번 읽었다. 4음보를 맞췄다. 이 얘기야. 3, 4조, 4, 4조의 3음보, 4음보. 정월은 맹춘이라 입춘우수 절우로다. 정월은 맹춘 초봄이라 입춘과 우수라는 절기가 들어있구나. 산중 간악에 빙설은 남았으니 산중에 산속에 간악 계곡에 빙설 눈과 얼음 빙설은 남아 있으니 그러니까 계절이 뭐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월이라고 하면 딱 1월을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1월은 음력 1월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2월 정도를 생각하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간다 이 얘기죠. 평교, 광야의 평교, 평평한 들판, 광야 넓은 뜰의 운물, 경치가 변했다. 어디에서?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고 있다. 이 얘기다. 그 다음 가볼게. 어와, 우와, 감탄사, 우리 성상, 애민중농, 하오시니, 우리 성상. 상은 임금님이야. 우리 성스러운 임금님께서 애민, 백성을 사랑하고 중농,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니 된 거 맞죠? 간측하신 권농유는 방복에 반포하니 간측하신 지성스러운 권농, 농사를 권하는 윤음, 임금님의 말씀을, 그래서 농사를 권하는 임금님의 말씀을 방방곡곡 여기저기 반포하셨으니 된 거 맞죠?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한들 내 몸 위에 고사하고 성을 어길소냐. 슬프다. 화자의 감정 직접 표시했어요. 슬프다. 누구한테 얘기했어? 농부들아. 왜 슬픈데? 너희가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내 몸 위에 너에게 이롭고 해가 되는 걸 생각지 않더라도 성의, 임금님의 뜻을 어길소냐? 설의법. 어기면 아니 된다. 임금님의 뜻이 뭐였는지 조금 전에 권농, 유능이었잖아. 그거 어기면 안 된다. 산전수답 상반하여. 산전수답. 그러니까 논과 밭을 서로 절반 정도 해서 힘대로 하오리라. 힘써서 경작해야겠구나. 1년 풍흉은 측량치 못하여도 1년에 풍년이 드는지 흉년이 드는지 계략 계측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인력이 극진하면 사람의 힘이 극진하다면 천재를 면하나니 우리가 사람 힘을 다 쏟으면 자연의 재앙은 면할 수가 있대. 시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도 있다 이 얘기잖아. 각각 권면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스스로 각각 서로 권면한다는 게 뭐야? 부지런하자 라고 권하여서 게을리 굴지 말아라. 명령형 어조죠. 우리 서로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취하고 있다. 교훈적 어조다. 그 다음 가볼게요. 1년직에 제춘하니 검사를 미리 하라. 1년직에 1년의 계획은 언제? 1년의 계획은 언제 세워? 봄에 세운다 이거잖아. 1년직에 제춘, 봄에 세우는 것이니 검사, 미리미리 준비를 하여라. 이것도 명령형 어조네. 봄에 만일 실시하면 종년일이 낭패되네. 봄에 만일 실시, 시기를 잃어버리다, 놓치다. 봄에 경작하는 데를 놓치면 종년, 그 해의 마지막에 낭패다. 왜? 거두어들일 수확할 곡식이 없기 때문에. 농지를 다스리고 농우를 살펴먹어 재걸음 재워놓고 일면으로 실어내요. 자, 농지를 다스리고 농우, 소를 잘 먹여서 재걸음, 걸음을 잘 만들어놓고 재워놓고 일면. 한편으로는 이런 일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실어내요. 그 다음 맥전에 보리밭에 오줌 누기. 오줌도 뭐가 되는데 걸음이 되죠. 세전보다 힘써서 세전. 새해가 달기 이전보다 더 열심히 가서 뭐냐? 오줌을 누워래. 왜? 그게 다 걸음이 되니까. 내려가도 되겠니?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인데 우리는 여기 있는 프린트는 다 한번 읽어보자. 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늙은이 근력 없어. 늙은이는 힘이 없어. 힘든 일은 못하여도 낮이면 이역 엮고 밤이면 새끼 꼬아. 그렇구나. 늙은이는 힘이 없어서 힘든 일은 못하지만 낮에는 이역을 엮고 밤에는 새끼를 꼬고 이런 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 즉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뭐해라? 성실히 부지런히 일해라. 때맞춰 집 니은이 큰 긴집 더럽구나. 때맞춰 집에 지붕을 이을 수가 있으니 큰 근심은 더럽구나. 실과가 뭐겠어? 과일이야. 실과나무 벚꽃 따고 가지 사이 돌 끼우기. 이건 다 뭐냐면 그의 열매가 많이 열리길 바라는 어서 우리나라의 민속적인 의식이라고 하네. 실과나무 벚꽃 따고 가지 사이에 돌 끼우기. 정조날 미명시에 시험조로 하여고서. 정조날, 정조가 뭐게? 아니야 임금님 아니고 정월 초하루 1월 1일 미명시 날 밝기 전에 한번 시험 삼아 해봐. 우리 예전부터 이런 풍습이 있었으니까. 며느리 잊지 말고 송국주 미타여라. 며느리들아 잊지 말고 송국주를 만들어라. 송국주를 걸러라. 술을 걸러서 예전엔 집에서 술을 만들어 먹었으니까. 삼춘 백화시에 화전일치 하여보자. 삼춘 백화시. 삼춘 봄이 우린 예전에 겨울 석달, 봄 석달, 아이고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석 달씩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삼춘 백화시라는 건 봄이라는 석 달 동안 꽃이 만발할 때 너무 아름답잖아. 그때 뭐하지? 한잔하자. 화전일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화전 부침개, 꽃 부침개를 안주 삼아서 송국주를 한잔하자. 이런 얘기였어. 자, 오른쪽에 우리 화자의 태도 한번 볼까? 화자의 태도 그냥 들어도 돼요.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한데 내 위에 고사하고 성의를 어길소냐. 그 다음 내 각각 권면하여 게을리 굴지 말아라. 교훈적인 어조로 농민들에게 농사일을 권유한다. 권장한다. 명령적 어조다. 시어 권농 유능이 뭐였어? 농사를 장려하는 임금님이 내리신 글들. 그 다음 내려가서 표현상의 특징. 농촌 관련 어휘를 사용했다. 정월의 농사일, 농지 다스리기. 근데 우리가 이거는 농가 원령가라 그랬잖아. 매달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매달 들어있는 무엇을 집어넣어서 절기를 집어넣어서 한 달에 2번씩 절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매달 해야 할 일들을, 농사와 관련된 일들을 매월 제시해줬다. 여기서 정월 1월달이니까 농지 다스리고 농우를 보살핀다. 재걸음 재워놓고 재걸음 실어낸다. 보리밭에 오줌 주고 이왕 엮기, 새끼 꼬기, 과일나무 껍질 벗기기, 가지 사이 돌 끼우기 이런 것들을 하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을 때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계몽적인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훈계적인 요소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뒤로 넘겨보자. 좋아. 자, 두 번째 볼게. 8월령이야. 8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자. 8월이라 중추되니 백로축은 절기로다. 여기도 절기를 먼저 얘기했지. 8월이라 중추. 중추라는 건 가을의 중간 정도 됐다 이 얘기야. 가을의 중간이 되니 백로와 추분의 절기가 들어있구나. 북두성 자로돌아 서편을 갈아치니 선선한 조석기운 추위가 완연하다. 이렇게 들어갔어. 가볼게요. 북두성
북두칠성이 자루가 돌았대. 북두칠성이 자루가 돌아서 서편을 서쪽을 가리키고 있어. 이제 가을이다 이 얘기야. 선선한 좀 시원해졌어. 조석 아침 저녁으로. 조석 기운에 추위. 가을 기운이 완연하다, 충만하다. 가을 기운이 다 되었구나. 귀뚜라미라고 써있지만 우린 귀뚜라미라고 생각하면 되죠.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간에 들리거든. 기억하세요. 귀뚜라미 뭐야? 가을에 있는 그런 가을 소재다. 가을에 있는 그런 뭐냐? 곤충이다. 알고 있죠?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대국법이죠. 백곡을 성실하고 만물을 재촉하니. 이렇게 됐어. 백곡, 많은 곡식들이 성실하다. 우리 성실하게 공부하자라고 얘기할 때 성실의 단어 뜻이 여기서 온 거야 얘들아. 성실한 게 뭐냐면 하나하나의 곡식이 잘 여물어 가는 것, 잘 익은 것, 이게 바로 성실이거든. 그래서 백곡을 성실하여 만물을 재촉하니 들 구경 돌아보니 힘든 일 공생하다. 그동안 아까 1월부터 열심히 일을 했잖아. 8월 정도 되니까 들구경을 돌아보니까 힘든 일이 다 드러났다는 얘기야. 가을이 되면 우리가 추수할 게 있어. 백곡에 이삭 패고 염을 들어 곡식 수격. 여기서 패다라는 건 잘 익었다 이런 얘기야. 자, 백곡이 백은 100백자를 쓰는데 내가 만들었던 온갖 곡식들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농사지었던 온갖 곡식들이 이삭 패고, 이삭이 잘 익었고 염을 들어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 고개를 숙이죠. 시각적이네. 서풍에 익은 빛은 황운이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거, 황운, 누런 구름이잖아 얘들아. 이거 은유법이야. 누런색의 구름이 있다 이거 아니라 거의 고전문학의 한 80% 정도의 황운은 잘 익은 곡식, 은유법이고 가을을 상징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내려가 볼게. 백설 같은 면화송이, 산호 같은 고초다리. 이것도 대구법이네. 백설, 흰 눈과 같은 직유법 들어있죠. 면화, 하얀 목화송이 잘 익었어. 잘 만들어졌어. 여물었어. 산호 같은, 붉은 산호 같은 고추, 고추도 잘 연글었어. 그 다음 처마에 널었으니 가을빛 명랑하다. 안팎마다 닦아놓아 발채망구 장만하소 이렇게 얘기했어. 발채망구라는 건 뭐냐면 농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정도로 그냥 해도 상관없어. 면왔다는 다락기에 수수이삭 콩가지요. 나무꾼 돌아올제 머루달에 산과로다. 나무꾼은 산에서 내려올 때 산에는 머루하고 달에 산 과일들 갖고 와라 이런 거겠지. 뒷동산에 밤 대추난 아이들 세상이다. 이거는 뒷동산의 밤과 대추가 익었는데 아이들이 다 따서 먹을 수가 있어. 가지고 올 수가 있어. 아랑 모아 하나하나 모아서 말려라. 잘 말려라. 철내어 쓰게 하소. 미리미리 준비하여라. 필요할 때 쓸 거니까 우리 한자성어 뭐가 들어갈까? 미리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어. 유비 준비가 있으면 무환 걱정이 없다. 그 다음 명지를 끊어내어 취향을 마전하고 명주실을 끊어서 취향 가을볕에 잘 말리고 햇볕에 잘 말리고 쪽들이고 잇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라 쪽잇 왜 우리 쪽잇 이러면 청출어랑 이런 얘기 들어봤어? 그것과도 우리가 관련이 있는 거죠. 쪽을 들이고 푸른 색깔 잇을 들이니 붉은 색깔 색색이 물들이는 거야. 옷과 물들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시각적으로. 부모님 연만하니 많이 늦었다는 얘기야 얘들아. 연은 해연자잖아. 부모님이 해가 늙었 많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연세가 좀 많으셔. 부모님 연만하니 수의를 유의하고 수의가 뭐니? 돌아가실 때 입는 옷을 미리 준비하고 원래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장수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나마 마루제야 자녀의 혼수하되 그 나머지는 마른질하여서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로 장만해 두자. 미리미리 장만해 두자. 마지막 문단이네. 집 위에 굿은 다시 읽을게요. 집 위에 굿은 박은 욕이나 기물이라 이렇게 나왔네. 집 위에 잘 익은 박 왜 우리 흥보가 할 때 박 있지? 우리 그 동그란 박 그것은 욕이난 아주 중요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릇이구나. 뎁살이 비를 메아 마당질에 쏘리라. 뎁사리로 비를 만들었다.
여기다가 빗자루를 만들어서 마당 쓸 때 쓸 수 있고, 참깨 들깨 거둔 후에 중오려 타작하고, 참깨 들깨 거두고 중오려는 그해 빨리 익은 그런 잘 여문 벼를 타작하고, 담배줄 녹두말을 아쇠어 작전하랴. 이 얘기 뭐니? 담배를 팔고 녹두를 팔아서 아쇠야 아쉽지만 만들다 전 돈을 만들지. 지금 급하게 쓸 돈이 있으면 담배와 녹두를 팔아서 돈을 만들자. 장구경도 하려니와 흥정할 것 잊지 마소. 예전 사람들은 딱 정가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흥정해서 가야 했다 이 얘기지. 북어케 저쪽이를 추석명일 세어보세. 북어 저쪽이 다 장만해서 추석 명절을 세워보자 라고 얘기를 하네. 신도주 오려 송편 박나물 토랑국을. 신도주 그에 만든 술, 그에 만든 송편 박나물과 토랑국을 만들어서 선산에 재물하고 이웃에 나누어 먹자. 된 거 맞죠? 여기까지였어. 자, 우리 오른쪽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우리 3급 학생 친구들은 오른쪽 날개를 봐줘 얘들아. 페이지 넘어가는 거 아니야. 날개를 볼게. 깊게 보기. 화자의 태도. 제사 준비를 미리 해서 알밤을 모으자. 이건 아이들이 했던 거지. 부모님의 수의를 장만하고 자녀 혼수를 미리 준비하자. 유비무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표현상의 특징. 계절에 따라서 지금 이 계절은 뭐야? 가을이야. 북두칠성의 자루가 돌아가서 가을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 농사와 관련 농촌 생활과 관련된 어휘가 여기에도 있었겠죠. 8월에 농사일 뭐뭐 있었어? 모카와 고추 따서 처마에 널어 말리고, 안팎마다 닦아놓고, 발채망구 장만해라. 수수이사 콩가지 담기, 알밤을 잘 말려라. 빗자루 만들어서 타작을 쓸어보자. 참깨 들깨 수확하기. 일찍 익은 벼 타작하자. 자, 비유적인 표현.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지? 뭐라고? 황운. 누런 구름은 잘 익은 곡식 가을을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까지. 나랑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샘깁 학생들은 오른쪽 페이지에 스텝 2를 보자. 스텝 2 선택제로 개념 세우기 문제는 선생님을 같이 하자고. OX니까. 자, 첫 번째 기억. 봄에 해야 할 일을 놓치면 농사를 망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OX O. 니은 농사에 힘쓸 것을 농민들에게 권하고 있다. O. 디귿 농부들이 하소연하는 말투를 사용해서 훈계하는 말투를 사용했지. X죠. 리을 권농유눔을 통해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한다. O. 미음 황후는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성한 게 아니라 잘 익은 곡식의 모습을 형성하였다. X. 비읍 명령형 말투를 사용하여 농사일을 할 것을 강조한다. O. 마지막 시옷 절기에 따라 해야 할 농사일을 예고하고 있다. O. 된 거 맞니? 다른 문제는 일단 집에서 풀고 채점하고 선생님께 가져와. 안녕.